자, 1월도 다 가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벌써 2월입니다. 그리고 2월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바로 그날인데요. 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시작을 3월 1일로 한 달 연기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백악관에서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금요일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2월 1일부터 관세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뭐 언제라도 관세를 처리한다고 결정하면은 뭐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 내일부터 바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확언을 했습니다. 이 소식 나오고 미국 증시 빠르게 이 소식 반응하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달러값 급등하는 현상 나오는데요. 역시 지금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를 인플레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점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저물가와 저금리, 약달러를 추구하는 트럼프는 스스로의 공약 이행에 의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좀 잃어버리게 되는 다소 역설적인 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에 놓였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가 이 불법 이민자와 불법 마약의 이동 경로를 이들 나라들이 잘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유 중 하나인데, 일단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이 지금 캐나다와 얘기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에는 또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워낙 급변하는 상황이라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방송이 나간 직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지금 시간 기준으로 캐나다, 멕시코에 한해서 지금 석유류가 과연 관세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석유를 관세에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날 레빗 대변인도 이 세세한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여지를 좀 열어 놨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면 이거는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무역을 하는 그 구조를 보시면요. 이게 표인데요.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품목이 이 자동차 부품 그리고 원유입니다. 두 개의 품목이 뭐 비교해 보시면 절대적으로 액수가 큰 상황이죠. 그리고 의존도를 봐도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의존하는 비율이 45%고요. 전체 원유 중에서 캐나다, 멕시코에서 의지하는 비율이 66%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유에도 관세가 매겨지면은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손해인 거죠. 일단은 품목이 굉장히 큰 영역에서 관세가 매겨져야 된다.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은 물론 이 자동차 회사들에게 심대한 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소비자 딴만 보면은 그래도 기업이 한번 피해를 입고 기업이 좀 손해를 감수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소비자가 그 나머지 피해를 입는 것인데, 이 원유의 경우에는 소비자 단의 물가 상승 시차가 훨씬 빠른 것이죠.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사실 관세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관세는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입니다. 관세를 빌미로 미국에게 유리한 무역 협정과 또 외교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유이기 때문에 아마도 얘기가 잘 돼서 25% 관세 때렸다가 또 조기에 철회될 수도 있고요. 또 관세가 오래갈 수도 있고요. 일단 캐나다는 보복 관세 예고를 했는데요. 여튼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캐나다와 멕시코가 앞으로 말을 잘 들을 거냐, 트럼프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기에 달려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굳이 이 원유 가격을 건드려서 민심을 자극하고, 트럼프가 가장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화를 통한 물가 안정, 그리고 저금리, 이 가장 중요한 3저 라인을 건드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석유가 관세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관세가 부과됐을 때 증시에 미치는 영향, 아까 이 표 보시면 상상할 수가 있죠. 결국은 자동차 업계가 부품값 올라가는 효과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볼 공산이 크다. 이런 점 증시에 반영될 여지가 높겠고, 지금 또 새로 나온 뉴스인데 최신 뉴스 보시면은 방금 나온 뉴스입니다. 이 오일 가스에 대해서는 2월 18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거다. 이렇게 조금 시간을 벌어주는 모습. 어느 나라인지는 아직 우리가 안 가르쳐 줄 건데, 여튼 오일 가스에 대해서는 2월 18일부터 아마도 관세를 부과할 거다. 제 생각에는 아마 캐나다, 멕시코에 조금 시간을 더 주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PC가 나왔습니다. PC 나왔고
지난달 대비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 시장은 예상에 부합했다는 이유로 장의 변동성은 장초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요 내용은 저희가 속보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PC 나오고 연준에서 가장 매파라고 볼 수 있는 미셸 보우만 이사와 가장 비둘기라고 볼 수 있는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오늘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단 보우만 이사는 역시 상상하시는 대로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발언은 이 파월 의장의 의견에 정면으로 맞선 것인데요. 파월이 FOMC 때 좀 비둘기적으로 말했죠. 지금 금리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제약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보우만이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일축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파월은 틀렸다. 파월 당시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좋고 증시가 이렇게 작년 대비 오른 상황에서 지금 금리 수준이 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떤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지금 금리 수준은 높은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 새로운 행정부가 정책을 펼치고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굴스비 총재 예상하신 대로 이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PC는 조금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12에서 18개월 후에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만 정책 불확실성이 있다. 멕시코, 캐나다 관세가 매겨지면 향후 경제 신호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관세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자기가 볼 때는 가격을 일회성으로 인상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관세가 매겨진다고 바로 통화 정책을 그에 맞게 펼쳐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여전히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게 지속적인 인플레 효과를 내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거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보도가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카고 연 총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연은 총재죠.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을 커버하는 연은 총재로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세가 매겨지면은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많이 입는다고. 그래서 오늘 굴스비 총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쪽이 왜냐면 자동차 업계의 메카거든요. 이 미시간, 일리노이, 인디애나 이쪽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있고 부품 업체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데 이쪽에 있는 자동차 업계 경영진들이 관세가 이 이익을 떨어뜨리고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 봐 굉장히 떨고 있더라.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유추해 보자면 결국 관세가 미국 제조업, 특히 자동차에 타격으로 이어지고, 만약에 이게 부진하고 고용이 썰려 나간다면 오히려 인플레는커녕 이 고용 부진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금리 인하 내러티브로 연결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벅셔 해서웨이 역대급으로 현금 많이 쌓아놓고 사실 증시도 굉장히 좋고 이익 많이 냈지만, 벅셔 해서웨이 여러 자회사들의 고용을 합친 결과를 한번 봤더니 이게 웬걸 1년 만에 4천 명이나 고용이 줄었더라. 어디서 어떻게 줄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2월 39만 6,440명에서 39만 2천 명으로 4천 명 넘게 줄었다. 증시도 오르고 미국 산업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고용이 줄었더라. 이 벅셔 해서웨이는 워낙 다양한 분야에 자회사가 많죠. 자동차 보험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벅셔 해서웨이 그 자체가 미국의 어떤 경제를 이렇게 잘 압축해 놓은 그런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벅셔 해서웨이 고용이 줄어든 걸 봐서 되게 상징적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겉보기로는 고용이 완전 고용에 가깝고 너무 좋은 상황이지만 관세 역설, 즉 관세가 미국 산업에 타격을 입히고 오히려 고용을 줄여서 금리를 내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아주 높진 않겠지만 생각에 이 고리를 열어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취임식에 불참했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트럼프 미팅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방금 속보 떴습니다. 트럼프 말하기를 잘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 영상으로는 이 내용만 전해드리지만 시간 관계상 후속 데이터를 제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내용이 있다면 제가 추가 영상으로 또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젠슨 왕이 트럼프 눈두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취임식 때 안 가고 중국 갔잖아요. 게다가 그 이후에 딥시크 사태가 터져가지고 좀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젠슨 왕이 상당히 좀 굽히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